셋업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연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콜로퀴엄 시리즈 두 번째 연사님이신 UC 샌디에고 김영한 교수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콜로퀴엄 다시 한번 배경 설명드리면 저희 부제로 이제 샤넌 리트 튜링이라는 부제로 이번 학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정보 이론 간의 어떤 시너지를 찾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리즈의 한 일환으로 우리 김영한 교수님 모셨고요. 김영한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최근의 활동은 그 머신러닝 관련된 스타트업을 또 하나 창업을 하셔서 가우스랩이라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하셔서 휴직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한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96년도에 학부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2006년도에. 그리고 현재 UC샌디에고에서 정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 특히 여기 학생들 잘 알겠지만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티어리 같은 아주 좋은 텍스트북을 또 공저자로 하셨고요.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상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샘플만 하면 월크만 메모리얼 어워드라든가 인포메이션 티어리 페이퍼 어워드라든가 제임스 엘 메시 리서치 앤 티칭 어워드 그리고 현재 ITB 펠로우시고요. 그래서 영어로 without much 자, 김영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이종훈 교수님 아주 좋은 그 콜로퀴엄 시리즈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 여기 지금 강의실에 직접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 그 샤넌 리트 튜링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하셨을 때 요즘 되게 시적절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인가를 조금 생각을 하다가 뭔가 머추어한 거를 가져오기보다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문제를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머신러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에서는 되게 펀더멘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과연 쉐넌이랑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이거를 이제 주안점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룹에서 사실 이거 관련된 연구를 벌써 4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컨트리뷰션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소개를 해드리면은 알랑 크리타밭, 준팅 황, 그다음에 여러분의 선배이거나 동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류종아 그리고 피날센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저랑 이거에 대해서 몇 해 동안 같이 연구를 해왔고 오늘 하는 것 대부분은 4명이 다 같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준팅 황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일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통신의 문제는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메시지의 M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코딩을 해서 X라는 코드워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X라는 코드워드가 채널을 통해서 그 전송이 되면은 우리가 노이즈로부터 커럽션이 일어난 Y라는 그런 시그널을 받게 되고, 이 채널 아웃풋 Y로부터 우리가 메시지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 복호하는 과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통신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지는 유니폼하다라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특정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채널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코딩을 하는 게 가장 옵티멀하죠? 그 코드가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posterior distribution, 그러니까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decoder. 그래서 그 y가 주어졌을 때 m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그 m 밸류, 이거를 우리가 메시지 에스티메이트로 사용하는 게 가장 옵티멀한 그런 그 디코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옵티멀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디코더, 뭐 이게 랜덤이어도 좋고 디터미니스틱이어도 좋지만은 모든 가능한 디코더 중에서 이게 가장 probability of error를 작게 하는 그런 최적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이 디코더가 아주 높은 컴플렉스를 갖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내용들은 그 어떤 리니어 코드가 있을 때 그 리니어 코드에 이런 옵티멀 디코더를 만드는 게 NP 컴플릿이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만약에 P가 NP가 아니라면은, 뭐 여기서 튜링에 대한 커넥션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P가 NP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로우 컴플렉스로 풀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뭐 작게 보면은 코딩 티오리,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우리 수학적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겠죠. 어떻게 하면은 옵티멀 퍼포먼스는 아니겠지만은 뭐 조금만 손해를 보는 그 퍼포먼스를 얻으면서, 그러니까 니어 옵티멀 퍼포먼스를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컴플렉스를 낮출 것인가 하는 게 통신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서 궤를 달리해가지고 이제 서브옵티멀한 디코딩 메소드를 하나를 보죠. 방금 전에 제가 그 posterior distribution을 maximize 하는 게 옵티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osterior distribution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메시지가 유니폼이기 때문에 저 likelihood라고 그러죠. 그 어떤 코드가 보내졌을 때 y에 나오는 확률, 이거를 normalize 한 거를 우리가 posterior distribution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베이스 디오렘에 따라서 그 어떤 식으로 내 메시지를 만들어내냐면은, 아까는 제가 posterior distribution을 maximize 하는 m을 구한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posterior distribution으로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사지선다 시험을 보는데 뭐 1번 A는 40%, B는 30%, C는 20%, D는 10%로 맞을 확률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맞을 확률이 높은 40%짜리 A를 답으로 고르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4, 3, 2, 1의 비율로 그냥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그냥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은 시험을 다 여태까지 잘 보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와 계신 분들이겠지만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냐? 한번 보죠. 이제 이런 테크닉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이란의 샤리프에 있는 그룹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종류의 디코더를 디자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 가지고서 한때 유행을 해왔던 그 원샷 인포메이션 티오리라는, 그러니까 전체 블락 랭스가 무한대로 늘어날 때의 어심토틱스가 아니고 파이나이트 블락에서의 퍼포먼스를 구하는 그런 프루프 디바이스로 썼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결과가 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것저것 해보긴 했지만은 그 방금 제가 랜덤하게 만들어낸 그런 디코더의 성능이 옵티멀 디코더의 probability of error의 worst case 2배까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고생을 해가지고 옵티멀 디코더를 가지고서 10의 마이너스 3승 probability error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probability error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베이티 에러를 손해를 보지만은 2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쓸만한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재밌는 결과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옵티멀 퍼포먼스는 맵 디코더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니어 옵티멀이라는 거는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크게 3가지 정도 토픽인데 이 중에서 가장 메인 토픽은 과연 이거를 로우 컴플렉시티로 구현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전체적인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조금 더 이론적인 결과인데 이 팩터 오브 투 바운드가 과연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더 넓은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나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에 과연 의미가 있는 결과인지 이거에 대해서 슬라이드 2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게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인포메이션 티오리랑 컴퓨팅이 만나게 되는 그런 접점에 있는 문제들인데 약간은 제 개인적인 그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토픽을 쭉 들으시면서 주안점으로 보실 만한 거는 그래서 과연 쉐넌이 튜링을 만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몬테카를로가 뭐죠? 몬테카를로가 뭘로 유명한 도시죠? 혹시 아시나요?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몬테카를로 메소드라 그러면은 뭐 아주 일반화해서 말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랜덤한 샘플을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뽑아내기 위한 컴퓨테이셔널 방법들을 계산법들을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얘기하고 혹은 그냥 단순히 샘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샘플들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방법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포스티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 되게 어려운 이유가 노멀라이제이션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저거에서 가장 맥시멈을 뽑아내는 거는 왜 어렵냐면은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엑스포넨셜하게 많은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체 메시지의 개수가 메시지가 1000bit이다. 그러면은 2의 1000승계만큼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로도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 라이클리후드는 상당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 스트럭처와 채널의 스트럭처가 주어지면은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몬테카를로 샘플링 알고리즘은 저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거와 비례한 라이클리후드만 알면은 몬테카를로 메소드들이 대부분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 중에 그 소위 말하는 MCMC, 마크업 체인 몬테카를로라는 그런 종류의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스테이셔너리 얼가딕 마크업 체인을 생각을 하면은 얼가딕 마크업 체인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non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계속 마크업 체인을 돌리면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마크업 체인을 계속 편하게 돌려가지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갔을 때쯤에서 거기에서 MCMC 같은 경우에는 마크업 체인을 계속 돌려가지고 마크업 체인이 충분히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까워졌을 때 거기에서 샘플을 취하면은 이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뽑는 거랑 거의 같게 된다. 이제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런 그 MCMC 메소드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 왔고 이게 어떤 면에서 좋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하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컴플렉스가 낮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코딩이라는 거에 적용을 한 게 사실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요. 그 LDPC 코드라는 코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실 것 같고 실제로 현재 그 5G 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 5G 폰에 다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런 가장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채널 코드인데
이 LDPC 코드의 파이어니어 중에 한 사람이 그 토론토에 있는 레드포드 닐이고요. 지금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2001년 정도에 MCMC 메소드를 LDPC 코드 디코딩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 다음에 그 메자드랑 원터너리 텍스트북을 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안점을 가지고서 오늘 얘기를 할 거는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쓰일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봤고, 그 중에서도 이제 MCMC 메소드는 특별히 더 파워풀한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키입니다. 이게 로우 컴플렉스로 가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컴플렉스는 MCMC 메소드 같은 경우에 이게 컨버전스 타임이 얼마나 빠른가가 결국에 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쉽게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게 이미 Theoretical Computer Science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을 때, 스퀘어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매트릭스의 성질을 잘 파악하는 중요한 숫자 하나가 뭐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매트릭스의 랭크도 뭐 중요한 숫자겠고, 숫자 하나로 매트릭스를 또 잘 나타내는 다른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디터미넌트가 있죠. 디터미넌트가 있는데 디터미넌트 말고 퍼머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퍼머넌트는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이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이거는 다 플러스로 바꾼 그런 퀀티티고요. 이 퍼머넌트 같은 경우에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제롬이랑 싱클레어라는 사람들이 80년대 후반부에 이 퍼머넌트를 어프락시밋 컴퓨팅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그 MCMC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컴플렉스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고, 이제 그 이후에 텍스트북도 2개 정도씩 쓰면서 이 MCMC 메소드를 써가지고 어프락시밋 카운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MCMC 메소드를 가지고서 뭔가 컴플렉스의 배리어를 깨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에비던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런 몬테카를로나 MCMC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 랜더마이즈 디코딩을 한 3개 정도 저희가 트라이 했던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몬테카를로 메소드고, 이거는 이그젝 샘플링을 합니다. 정확히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내고, MCMC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의 어프락시메이션으로 뽑아내게 되는데 뭐 나름 재밌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깁 샘플링이라는 그 깁스라는 그 통계학자 이름을 딴 깁 샘플링을 먼저 보겠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 샘플링을 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스 메소드도 MCMC에서 상당히 유명한 메소드이고, 이 메트로폴리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이거를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서 메트로폴리탄에서 나온 그 그냥 일반적인 영어 명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메트로폴리스가 사실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 이름을 딴 그 메소드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작은 블락 랭스의 LDPC 코드를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고, 이 example들 전체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LDPC 코드를 쓸 겁니다. 뭐 코드의 블락 랭스는 40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의 길이는 20이고, 그래서 2의 20승만큼의 그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DPC 코드를 써가지고, 그래서 뭐 적당한 수준의 LDPC 코드를 그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짧은 코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맵 디코딩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짧은 코드를 썼고, 또 프랙티컬하게는 사실은 저희가 롱블락 랭스로 가는 배리어를 충분히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쓰이는 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거를 더 프랙티컬하게 만드는 그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이랑 MCMC 디코딩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리젝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샘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럴 때 이 디스트리뷰션보다 우리가 더 샘플하기 편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리뷰션의 레이쇼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쉽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알고리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P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저기 나온 것처럼 쉐입이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샘플링을 하기가 어려운데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예를 들어서 이게 샘플링을 하기가 상당히 쉬운 구조로 뭐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 쟤네들을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Q라는 디스트리뷰션이 P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완전히 감싸 안을 만큼의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하느냐? Q로부터 샘플링을 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쉽게 되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하나를 우리가 뽑은 다음에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이게 전체 U라고 그랬을 때 0부터 1이라고 했을 때 U가 이 구간 안에 떨어져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억셉을 하고 아니면 그 구간 밖으로 나가면은 리젝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메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 B는 Q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던 P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메소드고요. 정확하게 원하는 P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려운 점이 뭘까요? 저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의 U가 그 P 안으로 들어갈 그 이벤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리젝을 할 테고 그럴 때마다 Q로부터 샘플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컴플렉시티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딩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지 디스트리뷰션은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더 샘플하기 쉬운 간단한 Q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하나를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레이쇼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컴플렉시가 나오냐면은 대략적으로 여전히 엑스포넨셜하지만은 n-k 2의 n-k보다 작은 컴플렉시티의 디코딩 알고리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돌려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되게 금방 우리가 원하는 스레시홀드까지 내려옵니다. 약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메시지 개수가 2의 20승이니까 되게 10의 6승 정도가 되고요. 한 10의 3승 정도만 돌리면은 그러면은 원하는 퍼포먼스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게인이 있긴 있죠. 이걸 뭐 프랙티스에서 쓸 수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보통 우리가 코딩 티오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 2의 n-k개 정도의 컴플렉스를 갖는 그 디코딩 메소드가 뭐가 있죠? 리니어 코드에 대해서 신드롬 디코딩을 쓰면 되죠. 신드롬 디코딩을 쓰게 되면은 2의 n-k만큼의 컴플렉스에 스페이셜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신드롬 디코딩이랑 전혀 다른 메소드로 유사한 수준의 컴플렉스를 갖게 되고 이게 타임 컴플렉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고 여기는 제가 지금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가우시안 채널에 대해서도 되게 유사한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를 실제로 쓰기는 어렵죠. 여전히 상당히 느리고 엑스포넨셜 컴플렉시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가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르코프 체인을 쓰는 거예요. 일단 딥 샘플링이라는 그 마르코프 체인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 데이터에서 샘플을 할 때 데이터 자체가 벡터일 때 이 벡터를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뽑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벡터의 그러니까 디멘전이 K고 엘리멘트들이 이제 B1부터 BK까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하느냐? 이 벡터 전체를 한꺼번에 샘플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나머지 모든 엘리먼트들이 정해져 있을 때 하나의 컴포넌트를 뽑아내는 것은 쉬운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LDPC 코드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그 코드의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우리가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빛을 뽑아내는 거는 상당히 쉬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스트럭처를 가진 코드에 상당히 유용하게 되고, 이 어떤 식으로 돌리게 되냐, 각 이터레이션마다 코디네이트 하나를 랜덤하게 뽑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나머지 밸류들로부터 그 우리가 새로 뽑은 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그냥 그 한 빛만 아니면 한 코디네이트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고요. 또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또 코디네이트 하나를 랜덤하게 뽑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값들의 컨디션을 해서 그 새로 뽑힌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업데이트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볼루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와이즈로 랜덤하게 하나의 코디네이트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딥 샘플링이라고 하고, 이건 마르코프 체인이죠. 왜냐하면 이전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랜덤하게 정해지니까는 이게 마르코프 체인인데, 이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에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딥 샘플링의 가장 전형적인 간단한 형태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디코딩 메소드에 쓰는 거는 뭐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뭐 y가 주어졌을 때 모든 메시지 bit을 픽스를 하고 하나의 메시지 bit만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 돌려보면은 뭐 저희가 10의 6승까지 쭉 다 가지는 않았지만은 뭐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호플리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뭐 이론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좋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저희가 동원을 해봤고요. 그 어닐링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메시지 스페이스에서만 디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코드워드 스페이스 전체에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를 구현을 해봤고, 이게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레드포른 닐이 2001년경에 시도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닐링 한 거를 한 빛 한 빛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블락으로 나눠가지고 디코딩을 하는 거를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과정을 패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패럴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딥 샘플링이랑 상당히 유사한 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컨버전스에 대한 개런티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SGD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까지 이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블락깁스 정도만 사용을 하더라도 뭐 아까랑 유사한 정도의 한 10의 3승 정도 컴플렉시티면은 적당히 원하는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깁스를 가지고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폴리스는 또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그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마르크업 체인이 있을 때 이 원하는 마르크업 체인이 아니고 다른 마르크업 체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새로운 마르크업 체인은 트랜지션이 상당히 간단하고요. 원래 있는 마르크업 체인은 트랜지션이 조금 복잡하다고 그랬을 때 새로 우리가 도입한 마르크업 체인을 더 간단한 마르크업 체인을 원하는 마르크업 체인처럼 바꿔주는 그런 테크닉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알고리즘을 들어보시면은 내용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P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냥 임의의 다른 마르크업 체인 하나 정해가지고 얘는 계속해서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그 새 마르크업 체인에서 트랜지션을 일으킬 때 이거를 실제로 무브를 일으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억셉턴스를 하든지 리젝션을 하든지 이제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젝션 샘플링이랑 상당히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내가 원래 있던 스테이트과 이동하려는 스테이트의 확률 분포의 레이쇼를 봐서 이 레이쇼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무조건 새로운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라고 그러면은 그 레이쇼만큼의 랜덤니스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 확률로 우리가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마르크업 체인을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고 두 개의 확률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되 확률이 낮아져도 조금씩은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고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르크업 체인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이 P라는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라는 것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상당히 많이 쓰는 메소드입니다. 뭐 이미 60년대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쓰는 것들이고 이거 역시 이제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많고 사실 어떤 마르크업 체인을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썼냐면은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하이디멘전의 하이퍼큐브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이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메시지들 간의 코드들 간의 거리를 놓고서 nearest neighbor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nearest neighbor가 이제 훨씬 더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뭐 아까 깁 샘플링보다는 훨씬 더 단박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패러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한 10번 정도 뭐 20번 정도 돌리면은 그러면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까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디코딩 하는 게 전혀 다른 종류의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화면 보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최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네. 채팅창 보이시나요? 샘플링 트라이얼 네,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네네. 샘플링 트라이얼을 네, 맞습니다. 예, 샘플을 몇 개를 만들어내는가가 이터레이션이 되고요. 패러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여러 샘플이 동시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리젝션이 일어나니까 리젝션이 일어나면은 다음번에 또 샘플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 이터레이션이 하나가 몸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젝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 expected rejection, 그러니까 success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geometric distribution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포넨셜한 값을 우리가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채팅창에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채팅창 좀 빨리 띄워. 저기 모어에 보면 나오니까 더보기 거기 눌러봐요. 거기 채팅 누르세요. 위에 제일 위에 배경에 떠요 지금. 여기 됐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기로 보시는 게 화면이 더 크게 보이시네요. 네. 질문은 하이디멘전에서 MCMC가 컨버전스가 느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심지어 이 컨버전스가 엑스포넨셜하게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의 MCMC 메소드를 쓰면 되지 않고 이거를 빠르게 컨버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MCMC 메소드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프락시밋 카운팅 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이디멘전에서 카운팅이 쉽게 되는,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빠르게 되는 MCMC들을 찾아낸 게 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온 메소드들도 사실 하이디멘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컨버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수년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MCMC에서 컨버전스를 빨리 하는 게 사실 여태까지는 다 많은 경우에 RT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들이 많이 있진 않고 스페셜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에는 내가 컨버전스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다. 아니면은 컨버전스 레이트의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카드 셔플링을 하는데 리플 셔플이라는 거 아시나요? 카드 덱을 랜덤하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투두두두두 누르면서 셔플링을 하는 거. 이제 이걸 리플 셔플이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마크업 체인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크업 체인 같은 경우에 믹싱 타임이
6 정도, 6번 정도 하면은 그러면은 원래 있는 디스트리뷰션에 되게 가깝고 7번 정도 하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되게 가깝고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펄시 다이어코니스가 했던 되게 유명한 연구 결과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제한적인 마크업 체인에 대해서는 믹싱 타임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 믹싱 타임이 작아지는 마크업 체인을 디자인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마크업 체인이나 뽑는다 그러면은 질문하신 분 그 아시는 것처럼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믹싱 타임이 느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뭐 조금 이제 다음 유사한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 질문하신 거랑 아주 동일한 생각으로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작은 블락 랭스에서 프루프 오브 컨셉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재밌는 아이디어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은 뭐 학교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이게 실제 쓰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일 수 있는 레벨까지 가는 거를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한 번에 가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쓸모를 찾아볼까 해서 했던 이제 어프로치가 이미 있는 디코딩이랑 섞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딥 샘플링이라는 거를 별로 좋은 메소드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임페리컬 퍼포먼스도 그런데 그 딥 샘플링이랑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이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프 스트럭처에서 이제 움직이면 상당히 편하게 되고요. 특히 LDPC 코드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테너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쉬운데 뭐 이미 잘 아시는 빌리프 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이죠.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웃풋이 주어지면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P는 서브옵티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 맵이랑 BP랑 실제로 퍼포먼스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BP 같은 경우에는 각 빛에 대해서 hard decision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0이냐 1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그 log likelihood ratio를 계속 주고받는 soft 코딩을 취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딥스 코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각 주어진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랜덤 알고리즘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리고 또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패러라이제이션이 충분히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시퀀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느리고요. 물론 저희가 앞에서 뭐 몇 가지 휴리스틱을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블락 레벨까지 가면은 컴플렉시가 올라가게 되고 패러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의 correctness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느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optimal하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고요. near optimal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hard decoding입니다. 각 메시지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0이나 1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서로 대비되는 점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까 하는 게 사실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이거를 완벽하게 합치는 것은 성공을 못했지만은 이런 어프로치를 취해봤습니다. 이 BP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스테이트로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MCMC 메소드를 써가지고 원하는 메시지 빛으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CMC 깁스 입장에서는 BP가 프리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LPC 코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BP를 돌리고서 그 이후에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거 하는 건데 BP 입장에서는 깁스가 포스트 프로세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써봤고요. 뭐 다시 리캡을 하면은 BP를 통해 가지고 LLR들을 쭉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확실해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픽스를 하고 프리즈를 하고 그 나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랜더마이즈 라이클리후드 디코딩을 깁스를 통해 가지고 구현하는 이제 이런 테크닉을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계산을 해봤고 이
페이퍼도 퍼블리시가 됐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코드는 전체적으로 그 블락 랭스가 200 정도가 되는 여전히 숄 블락이지만은 전보다는 훨씬 더 큰 블락 랭스의 코드들을 테스트를 해봤고 뭐 그 메시지 개수가 100빗, 75빗, 50빗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은 이렇게 되고 그 그림을 그냥 쭉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냥 바닐라 BP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을 동원해가지고 퍼포먼스를 계속 쥐어짰는데 결국 이제 가장 잘 나온 것들이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커브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BSC에서 크로스오버 프로바빌리티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가우시안 채널에서 우리가 SNR을 바꿔가면서 퍼포먼스를 본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몇 dB 정도는 우리가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BP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결과는 프랙티컬한 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재밌어하는 그 결과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좀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로우 컴플렉스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뭔가 부분적인 이제 답을 드린 건데 그냥 개념적인 랜더마이즈 라이클리 디코딩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MCMC라는 개념적인 메소드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그 MCMC를 BP랑 섞었더니 어느 정도는 프랙티스에 가까운 이제 이런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블락 랭스가 1000이나 만 단위의 코드로 임플멘테이션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리터처를 조금 보시고 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페이퍼를 한 3개 정도를 썼는데 이런 걸 보시고서 아 재밌다 하고서 한번 끼워드실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 토픽을 조금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팩터 오브 투 바운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는 우리가 디코딩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에서 메시지를 디코딩하는 걸로 한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보통 시그널 프로세싱 같으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죠. 그 X라는 시그널이 있고 Y라는 거를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과연 이 Y로부터 X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시그널 프로세싱 문제의 핵심이고 이 복원을 했을 때 그 복원의 퀄리티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디텍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프리딕션이라는 말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결국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나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통신에서 하는 모든 문제는 다 저 X, Y 문제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머신러닝 요즘 많이 하신 분들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 게 X랑 Y가 머신러닝에서는 레이블이 바뀌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Y가 언노운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X가 시그널이고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사람은 X가 언노운이고 Y가 기본 어브저베이션이고 그 차이를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랜더마이즈 라이클리후드 디코딩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항상 포스티리어로부터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주어졌으면은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이 X'은 포스티리어로부터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죠. 자,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인데 이게 어떠냐 하면은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optimal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에 비해서 이게 에러 확률이 맥시멈 2배입니다. 나쁘지 않고요. 다음 장 가시면 또 놀라실 만한 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디텍션 문제에서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게 2배의 worst case 성능이 베스트 케이스의 2배만큼 된다. 이걸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샘플을 그럼 왜 굳이 우리가 샘플을 뽑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왜 하나만 뽑느냐? 자, 그래서 샘플을 이제 여러 개를 뽑습니다. X1 프라임부터 Xn 프라임까지 뽑고 그 다음에 Xn 햇이라는 녀석은 나온 샘플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애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maximum apostrophe probability를 뽑으려고 그러면은 모든 X에 있는 것들을 다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N개를 뽑고서 그 N개 중에서 가장 좋은 애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empirical mode도 있죠. 모드가 뭐죠? 모드는
여러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애들, 다빈값이라고 그러나요? 가장 빈도가 높은 그 샘플을 취하는 게 모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피리컬 모드를 X 더블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임피리컬 맵 같은 경우에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앞티멀 프로바빌리티랑 거의 가깝고요. 어떤 작은 델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엑스포넨셜하게 가깝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많이 뽑으면은 결국에는 앞티멀 퍼포먼스에 쉽게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임페리컬 모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앞티멀 프로바빌리티에다가 엑스포넨셜하게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뭐 재밌는 건 이제 이런 결과들을 증명하는데 사실 그 스태티스티컬 러닝 티오리에서 사용하는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 티오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테크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페이퍼들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재밌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했던 결과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결과는 아까 제가 X'을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디텍션 문제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문제에 다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꽤 많은 문제. 그래서 임의의 매트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매트릭 D를 정의했을 때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내는 애는 앞티멀한 값을 뽑아내는 것보다 항상 디스턴스가 2배 안에 들어온다는 걸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또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우리가 블락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봤는데 빗 에러 프로바빌리티로 바꿔도 되고 다른 다양한 종류의 인퍼런스 문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앱솔루트 로스가 있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앱솔루트 로스 같은 거는 앱솔루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앞티멀 포인트는 뭐죠? 미디언이죠. 쿼드레틱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거는 민이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거는 미디언입니다. 그래서 이 X 해스타가 미디언이 되는데 미디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앱솔루트 로스랑 우리가 랜덤하게 뽑아낸 애랑 비교를 해보면은 월스트 케이스 2배다. 이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러 개를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임피리컬 미디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베스트로 찾고자 하는 거의 로스에 엑스포넨셜하게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성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랜덤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머신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쿼드레틱 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쿼드레틱 로스는 매트릭이 아니기 때문에. 쿼드레틱 로스에 우리가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매트릭이 되지만은 쿼드레틱 로스 자체는 매트릭은 아닙니다. 쿼드레틱 로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팩터 오브 2가 여전히 성립을 하고 이게 익젝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한 포인트를 뽑아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앞티멀한 포인트, 민으로부터 에스티메이션 한 거랑 랜덤하게 뽑아낸 거의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비교하면 정확히 2배가 되고요. 샘플을 n개를 뽑게 되면 이게 엑스포넨셜하게 내려가지 않고 1/n으로 그 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하게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 대신 어떤 게 엑스포넨셜하게 되냐면은 그 원하는 값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트루 민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이게 엑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에서도 엑스포넨셜 컨센트레이션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게 저희가 새로 발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비슷한 현상이 이미 60년대에 머신러닝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제 어드바이저가 그 탐코보고 그 첫 번째 학생이 피터 할트였는데 그 코버트가 Nearest Neighbor Theory에서 되게 기념비적인 결과를 낸 게 있습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Nearest Neighbor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Optimal Base Classification Error의 2배 안으로 Probability Error가 들어온다. 이게 결국에 Nearest Neighbor 메소드가 왜 좋은가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결과였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 Factor of 2 바운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랑 그 다음에 그
전기공학 출신 유종화 군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저희의 N샘플에 대한 걸로 바꿔가지고 이 데이터를 스플리팅을 하게 되면은 nearest neighbor 메소드를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 사이즈가 있더라도 그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미니맥스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를 nearest neighbor 메소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올해 어떻게든 퍼블리시를 하려고 그러고 뭐 광고를 조금 하자 그러면은 그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 그 World Congress on Improbability and Statistics가 서울대 수학과 통계학과 주체겠죠. 그 통계학과 주체로 사실은 열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퍼블릭 렉처를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올해로 밀려가지고 7월 중에 이 퍼블릭 렉처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nearest neighbor 메소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발표를 하게 되겠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마지막 식은 혹시 헙팅 이니퀄리티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증명 관련이? 예, 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에 이제 세 번째 토픽, 그 셔넌이랑 튜링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 토픽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인포메이션 티어리스트 아니면은 뭐 매스메티컬 엔지니어로서 약간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컴퓨테이션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어서 제 예를 들어서 이종호 교수님 생각하신 주제를 한번 돌이켜볼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슬라이드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크게 두 개 분야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셔넌 티어리입니다. 셔넌 티어리는 주로 다루는 게 어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문제가 있을 때 이거의 펀더멘털 리밋이 어떻게 되는가, 채널 커패시티는 무엇인가, 컴프레셔널 리밋은 무엇인가, 뭐 데이비드가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에 블록체인의 펀더멘털 리밋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팩터 오브 투 바운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셔넌 티어리의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뭐 코딩 티어리 혹은 뭐 사람 이름을 붙이자면은 이제 해밍 티어리라고 부를 만한 그 영역들인데, 이거는 이 리밋을 어떻게 하면 프랙티컬하게 어치브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메소드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고,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MCMC 디코딩 같은 게 큰 의미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뭐 해밍 티어리, 코딩 티어리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뭔가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셔넌이랑 그리고 컴퓨테이션이 만나고 있는 부분이 쭉 있고요. 저의 이제 최근에 해온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조금 더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방향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연구를 많이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워킹 알고리즘을 찾는 게 결국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인더스트리얼 AI 영역을 뭐 우연한 기회에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이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고 누구나 이쪽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거 아는데 사실 아직 빅플레이어가 없습니다. 뭐 여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는 정말로 큽니다. 뭐 큰 제조 회사 같은 경우에 AI를 사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생산성과 효율성의 가치는 뭐 회사당 연간 1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정 섹터 예를 들면은 반도체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제조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AI 효과를 보더라도 그 30에서 40 빌리언 달러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재밌는 게 도메인 날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 도메인 날리지가 어떤 게 좋으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국에서 그 생산 설비에서 1인당 사용하는 로봇의 수가 전 세계에서 항상 1, 2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1등이 요즘은 싱가포르인데
그 밑에 있는 그룹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제조나 이런 곳에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엔지니어들이 얻어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AI랑 결합을 하면은 뭔가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게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여건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2020년이겠네요. 네. 2020년에 산호세랑 그 다음에 서울에 가우스랩스라는 인더스트리얼 AI 스타트업을 하나를 시작을 했고요. 뭐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스트가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 공교롭게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가우스랩스인데 수학과에서 하는 가우스 콜로퀴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발표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데 제가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서 셰넌이 과연 튜링을 만났는가? 뭐 이제 이 세미나 시리즈에서 꽤 많은 분들이 만났다라고 하실 거고 그 만나게 한 과정을 본인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에는 충분한 결론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답을 드리겠고 혹시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드라마의 한 장면인가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힌트를 더 드리자면은 되게 유명한 일본 영화를 한국에서 번안해서 새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본 사람 있나요, 이 영화? 심판은 아무도 안 줘가지고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줌하고 유튜브 동시 송출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유튜브는 한 7, 8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유튜브 쪽에서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딜레이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줌도 마이크를 트셔서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던 게 그 Nearest Neighbor 메소드랑 베이즈 옵티멀 에러랑 비교하는 거 질문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유사한 결과이고요. 실제로 그 Nearest Neighbor 에러에 대해서 어심토틱하게 계산하는 거를 그 리밋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증명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임의의 매트릭에 대해서 증명하는 걸로 하면은 아주 한 줄짜리 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잘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에런 놈을 쓰면은 미디언을 에스티메이션. 아니요. 그 에런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옵티멀 포인트는 미디언이 가장 좋은 에스티메이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2 놈을 미니마이즈하고 싶으면 우리가 민을 써야 되는 거고 에런 놈을 옵티마이즈하고 싶으면 미니마이즈하고 싶으면 미디언을 써야 되는데 미디언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냥 그 랜덤하게 뽑은 포인트를 쓰면은 미디언을 쓰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월스 케이스 2배만큼 차이가 난다. 그게 핵심입니다. 혹시 임의의 그 몇 퍼센트 기점도 그 식을 좀 반영해서 비슷한 방식을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매트릭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디언이 나오게 된 게 그게 50% 포인트여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놈으로부터 그러니까 매트릭으로부터 나온 그런 값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퍼센타일이 어떤 특정 매트릭으로부터 나오는 옵티멀 솔루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성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X'이라고 뽑아낸 게 민에 대해서도 좋고 미디언에 대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센터에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는 다 좋잖아요.
근데 지금 임의의 퍼센타일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 1%타일 같은 거를 가깝게 가는 거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런 퍼센타일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는 좀 이런 형태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참고하려면 좋을 만한 게 레퍼런스. 예, 제가 여기다 페이퍼를 몇 개를 레퍼런스로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룹에서 페이퍼가 나온 게 여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게 저희가 몬테카를로 메소드 이거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거를 처음으로 다뤘던 논문이고요. 뭐 지금 발표드린 것보다는 좀 더 옛날 것들이어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팩처럴 투 바운드에 대해서 되게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CMC 디코딩이랑 그리고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이랑 합쳐놓은 게 이 마지막에 있는 글로브컴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 3가지가 저희 그룹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뭐 거의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기에서 레퍼런스들 몇 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CMC 관련해서는 뭐 이게 근본적으로 시퀀셜한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이거를 패러럴라이저블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프락시메이션하는 시도들이 좀 있나요? 네, 근데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SGD 이런 것들 나오면서부터 같이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지금 용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MCMC 자체를 패러라이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깁스 같은 것들을 패러라이즈 해가지고 돌리는 거에 대해서 시도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되게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패러라이즈 하게 하더라도 뭐 프로버블리나 아니면 임페리칼리 성능이 나쁘지는 않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조금 나왔었고요.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MIT 그룹에서도 그런 논문이 조금 나왔었고, 뭐 스탠포드 그룹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 그냥 다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다른 질문인데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베이스라는 그런 베리에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큰 분야로 네네. 또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락시메이션하는 그런 어프로치 많이 쓰는데 SGD를 써서 그것과 지금 하시는 MCMC를 결합을 시켜서 좀 컴플렉시티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베리에이셔널 베이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하는 테크닉들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샘플로부터 그냥 샘플 에버리지 취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펑셔널을 정확하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엘보 바운드 같은 바운드들을 이제 구해서 하는 테크닉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컴플렉스 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MCMC를 쓰는 게 더 코스트가 클 거라고 보이고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처럼 그냥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 가지고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뭐 데이터가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번 취해볼 만한 그런 방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 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나 아니면은 겐 같은 것들을 섞어서 쓰는 이런 메소드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조금 큰 의미에서 보면은 제너러티브 모델이랑 베리에이셔널 베이스랑 섞어 쓰는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아주 재미난 토크를 해주신 김영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다음 주 어나운스먼트는 다음 주 금요일은 김영환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신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빗 제 교수님이
정보 이론을 뭐 차세대 블록체인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그냥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제목은 훨씬 어렵지만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월요일은 UT 오스틴의 알렉스 디마키스라는 또 교수님이 그 기존의 머신러닝과 어떤 코디드 컴퓨팅, 분산 머신러닝 이런 조금 머신러닝에 약간 더 플레이버가 가미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총 5개 강의가 그 다음 주에 마무리될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